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잔태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영상을 거의 못 찍고 못 올렸어요. 조금 늦게 끝나기도 하고, 네, 뭐 외근도 다녀오기도 하고 많이 힘들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계속 여러분들의 댓글과 그리고 시청하시는 부분들은 보고 있었고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출발하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제가 뭐 며칠 만인지는 정확히 이제 업로드 되는 날짜랑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되게 보고 싶었어요. 이 직전에 올렸던 영상을 볼 때 모델 Y를 출고하고 나서 뭐 겪게 될 변화들에 대해서 제가 예상치 못한 그런 뷰 수와 그리고 뭐 구독자 증가와 이런 것들을 좀 봤어요. 여전히 유튜브에서는 너무 쪼렙이지만 제 개인으로서는 가장 빠르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던, 그리고 많은 질문과 좋아요를 해주셨던 영상이라서 아, 지금 출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 궁금했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봤을 때 출고하신 분들도 많이 뵈서 저도 막 덩달아 막 신나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고요. 방금 퇴근할 때 저희 건물에도 제가 지금 한 대를 못 보던 테슬라를 봤는데 스텐 아니면 RWD거든요. 일부러 안개등을 봤는데 이게 시동이 꺼졌을 때는 저 안개등이 RWD인지 아니면 스텐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궁금한 거 아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네, 아무튼 그분 RWD라면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직전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출고하시는 분들 또 출고 예정인 분들 보면 생각보다 충전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은 충전 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출고할 때는 준비 기간이 꽤 있었어요. 한 4개월 정도 걸렸었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짧은 편에 속하기도 했었고, 오래 걸리시는 분들 막 1년도 걸리시거든요. 그러면 충전 방법을 모를 수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보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공부를 꽤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낯설죠. 아직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근데 RWD는 예전 출고 대비해서는 사실 출고가 어느 정도는 좀 빠른 편, 저에 대비해서. 제가 4개월 걸렸다면 RWD지만 2개월 정도 걸리셨고, 뭐 9월에 나온다고 하시더라도 한 2개월 반? 3개월 정도 되실 텐데 좀 준비 기간이 짧을 수 있겠다. 또 반대로는 준비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편하게 해주면 그거를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네, 빨래도 좀 개면서 시간도 좀 보내고 그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충전 설명 바로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충전을 일단 두 가지부터 구분하시고 가야 돼요. 저는 어떤 일 할 때 구분 짓는 거 먼저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충전 방식은 크게 급속과 완속이 있습니다. 급속이 빠르고 완속이 느린 건데, 급속 안에서 우리 슈퍼차저 있죠? 슈퍼차저는 급속으로 들어가요. 빠른 거예요. 예,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차저라고 있는데 그건 제가 설명을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썼거든요. 네, 그냥 그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급속으로 따지면 급속 안에는 슈퍼차저가 있고요. 얘는 젠더 없이 그냥 테슬라에 바로 끄는 테슬라의 형식이죠. NACS라고 하는. 그리고 급속 안에는 CCS1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저희 CCS1 콤보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RWD 타시는 분들 꼭 사세요. 슈퍼차저만으로는 여행 못 가세요. 아, 내가 뭐 1년에 여행 뭐 한 2번, 3번 가나 하더라도 사세요. 사시고, 완속이 자리 없을 때나 시내에서도 급하게 충전할 일이 있을 때 CCS1 콤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 심리적인 차이가 상당히 크고, 심리를 떠나서 실제로 슈퍼차저에 자리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급하게 내가 충전해야 될 때. 그 정도 보험료는 납부할 수 있다. 그게 지금 20만원 후반대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콤보를 사용하는 이제 DC 콤보라고 흔히 얘기하죠. 네, DC 콤보를 규격으로 갖고 있는 CCS1 급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속이 있어요. 완속은 느린 건데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CCS1 콤보 젠더에다가 완속을 끼면 되는구나 하고 낀 케이스들이 꽤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충전 안 돼요. 급속 젠더, CCS1 콤보 젠더는 CCS1 충전기만 물리셔야 돼요. 그러고 그거를 테슬라에 꽂으셔야지 급속으로 들어오는 거고, 완속은
J1772라는 조그만 젠더가 있어요. 여러분들 컵홀더에 차 사면 거기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 조그만 젠더, 사진을 여기 요 젠더를 꼭 쓰셔야 돼요. 그게 완속이에요. 네, 그거부터 일단 설명드립니다. 예, 요거 팁이 아니라 그냥 기본인데 그거를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충전기들을 구분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여러분들 앱을 설치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EV 인프라라는 앱을 쓰고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데 급속과 완속을 구분해서 찾을 수도 있고, 뭐 슈퍼차저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일단 내가 지금 가는 마트에 급속이 있네, 뭐 완속이 있네,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막 알아보실 거잖아요. 우리 회사에 또는 우리 회사 근처에 충전기 있나? 알아보시면 어떤 데는 완속으로 뜨고 어떤 데 급속으로 뜨죠. 일단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급속은 많은 용량의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통이 커요. 일단 그렇게 보세요. 딱 봤을 때 쟤 좀 몸통이 큰데,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정도 되거나 그냥 한 칸짜리 냉장고? 네. 어쨌든 쟤는 좀 크네 하면은 거의 100% 급속이고요. 가까이 가서 봤을 때 DC 콤보라고 써 있다. 그거 급속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DC 콤보 이퀄 급속. 그리고 완속은 대부분 벽부형이에요. 벽에 부착하는 형태. 뭐 미니 세탁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작은 것들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건 스탠드형도 있어요. 스탠드형인데 되게 얇게 생겼어요. 바닥부터 이렇게 서 있는. 거기를 구분하는 방식은, 아까 제가 DC 콤보 거기서 이 손잡이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충전 단자 자체가 되게 크거든요. 이만해요. 근데 완속은 딱 보면 일단 걔 몸통 자체도, 충전기 몸통 자체도 작지만 충전 단자가 되게 조그매요. 얇아요. 그래서 J177이라는 얇은 거를 체결해서 테슬라에다 꽂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미 이것만 해도 우리 아파트에 좀 조그만 게 손잡이도 이렇게 한 손에 잡히는 거 있던데, 이게 완속이란 거구나 일단 아셨죠? 근데 우리 아파트는 벽에 쫙 붙어있는 한 5-6개짜리 완속도 있었는데 저기 끝에 큰 거 하나 있던데 가볼까 해서 봤더니 손잡이가 막 이만한 거 큰 거 있던데, 저게 DC 콤보, 저게 급속이구나. 이렇게 일단 육안으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오늘 충전기 설명, 충전 설명에 한 80%는 다 했어요. 나머지 20%는 속도 관련된 부분인데, 느리다 빠르다의 기준은 뭐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완속을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집밥, 회사밥 설명드렸던 영상에서 보시면 집밥을 거의 99% 쓰세요. 그리고 집밥은 거의 99%가 완속입니다. 완속. 네, 왜 그러냐면 속도에서 비교를 바로 해드릴게요. 완속은 속도가 정확하게 1시간당 7kWh 정도가 충전이 돼요. 테슬라 앱상으로 또는 여기 소프트웨어 상으로 찍히는 거 보면 1시간에 49km 정도 충전이 된다 라고 찍힙니다. 자, 그러면 RWD 지금 출고하신 분들 보고 계시죠? 저도 스탠다드거든요. 똑같아요. 오늘 완충한 거 보니까 395km 찍혔다 하시던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396km, 5km 찍혔었어요. 그럼 100%대 기준이고,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볼까요? 1시간에 한 49km, 어바웃 한 50km 정도 충전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이드 있죠? 100km 미만으로 떨어뜨리지 마셔라. 굳이나 떨어뜨리지 마셔라. 네, 갑자기 화면이 전환됐죠? 네, 중간에 전화가 와서 한참 동안 달려왔습니다. 이어서 출발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연차하고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들 내연차 타실 때도 엔진 오일 주기적으로 가셨죠? 그 정도 기본적인 관리한다고 생각하시고 RWD를 타시면 의식적으로 100km 미만 잔량을 떨어뜨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하십사. 그렇게 비교 드려요. 왜냐면 여러분들 내연차 사실 때 이게 엔진오일 가는 게 매뉴얼 상으로 뭐 5000km 또는 10,000km마다 가르라고 했는데, 그거 뭐 엔진 멈추는 것도 아닌데, 뭐 고장나는 것도 아닌데, 차 굴러가는데 난 3만마다 갈 거야, 뭐 4만마다 갈 거야, 이러질 않으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테슬라 모델 Y RWD 타는데 100km 미만으로 굳이 떨어뜨리진 말아야지. 여기서 한 번 더 타면 배터리 20%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차의 엔진 안 좋듯이 내 배터리와 구동기 안 좋을 거야.
그 정도 생각하시고 그냥 100km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생각하고 타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태까지 100km 밑으로 떨어뜨린 게 뭐 장거리 여행 갔다 올 때 한 4번, 3번 정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경고하듯이 보여주거든요. 저도 막 마음이 쫄리고. 테슬라에서 가이드 그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가이드 하는 거 그대로 따르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차에도 좋은 거니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완속 충전이 시간당 한 50km 정도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100km 미만으로 잔량을 남기지 않으실 거니까 그 정도에서 완충을 업어 한 400km라고 볼까요? 그러면 300km 충전하실 거죠. 300km 충전하는데 시간당 50km씩 충전되니까 대략 6시간 정도 걸린다. 집밥을 완속으로 많이 쓰시는 이유가 어차피 충전한 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퇴근해서 꽂아놨는데 6시간 후에 완충이 된다. 그럼 결국 출근할 때 빼고서 출발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왜 집밥이 그럼 급속에 쓰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빨리 되니까 좋은 거 아닌가? 아니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속은 꽂으면 적게, 속도가 적게는 시간당 한 22kWh, 많게는 한 100kWh까지 나오거든요.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면 끝나요. 여러분이 채우는 시간이 RWD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도 스텐이니까 양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한 집에 8시쯤 도착해서 1시간 완충이 됐다, 뭐 한 40분 30분 완충됐다, 내려와서 또 뽑아야 돼요. 그리고 자리 이동해야 돼요. 그거를 못해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가격이 비싸요. 네, 단가 제가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요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하고 완속 가격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2가지 이유 때문에 집밥을 급속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집밥의 99%는 완속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급속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2가지가 있고, 반대로 그런 완속은 그 2가지가 상쇄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죠. 2가지 관점에서 일단 퇴근할 때 8시에 꽂아 놓는다, 새벽에 끝나는 거죠. 물론 새벽에는 빼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완속은 딱 속도와 시간이 퇴근할 때 꽂아놓고 그 자리에 주차 밤새도록 해놓고 아침에 뽑아서 그대로 출근한다. 그 방식이 편리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죠. 가격이 아주 적게는 100만원 이하, 100만원이란다 제가 갖고 싶은 돈이네요. 100원 이하도 있고요. 그거는 계약 전력에 의해서 굉장히 저렴한 경우, 아주 저렴한 경우고,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00원 후반대예요. 제가 직전 아파트에서 에버온 사용했을 때 170원의 단가를 1kW 시당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200원 넘어가는 업체들도 꽤 있습니다. 그 정도가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가격이에요. 그래서 완속은 충전 환경 방식 속도 때문에, 그리고 가격 때문에라도 집밥은 완속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급속과 완속, 특히 완속은 집밥으로 왜 활용이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급속은 그럼 언제 사용하시냐면, 제가 여행 갈 때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행 가셨을 때 거기서 완속을 못 쓰죠. 여행 가서 잠깐 쉬는데 충전기 꽂았는데 완속을 6시간씩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완속이 있는 호텔 아니면 숙소, 펜션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의 그렇게 안 썼고요. 그거 맞춰서 숙소를 잡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냥 여행은 여행대로 하고 휴게소에서 또는 그 여행지 근처에서, 특히 저는 캠핑을 많이 가서 이제 시골로 많이 가는데, 시골에 가면 공공기관에 가면은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그리고 자리가 꽤 있어요.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데 가면 항상 자리가 꽤 있습니다, 시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충전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여행 환경은 당연하다, 거기 숙소에서 완속이 있으면 쓰겠지만 굳이 숙소를 완속 충전기 있는 데로 가자라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급속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DC 콤보 어댑터, TCS1 콤보 어댑터죠. 그거 사세요. 급속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마지막 하나가 슈퍼차저거든요. 슈퍼차저는 제가 처음에 급속과 완속에 구분 드렸지만 급속에 해당되는 거고, 아무 젠더 없이 그냥 꽂으면 되는 겁니다. 슈퍼차저도 저도 여행 갔을 때 많이 써요. 여행 가서 인근에 슈퍼차저가 있다면 굳이나 찾아갑니다. 단 저는 개인적으로 루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는 길에 뭐 잠깐 한 20분 정도 이내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하면 거기를 가죠. 거의 지방의 슈퍼차저들은 자리가 많거든요.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오류날 염려가 없다는 거. 그럴 때 슈퍼차저 쓰고요. 제가 그 충전 환경별 뭐 출고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설명드렸던 가이드 영상도 있었는데, 집밥이 왔을 때 또는 뭐 자기 메인으로 슈퍼차저 쓰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추천하지 않고 권장하지 않는다. 슈퍼차저는 지방 가셨을 때 급속으로, 그리고 급속 중에서 가까운 데 슈퍼차저 있다, 그럼 DC콤보와 슈퍼차저 있으면 슈퍼차저를 먼저 가고요. 이 동네 슈퍼차저 없네, 그러면 동네에서 검색 EV 인프라로 하셔가지고 DC콤보 찾아서 충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또 경험을, 꿀팁을 말씀을 드리면, 휴게소에서 DC콤보는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한 사용 빈도를 보면요, 사용 확률이라고 할까요, 휴게소는 제 경험상 지금쯤 거기 가서 충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리가 있거나 고장이 안 났을 확률이 한 50대 50인 것 같아요. 50대 50. 결론은 반 정도 포기하고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휴게소 DC콤보 충전기는. 왜냐면 제가 여행 가는 일정이라는 게 거의 주말일 거고, 다들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저도 수도권에 사니까 여행 내려갈 때 내려가는 차들이 많고, 일요일날 올라올 때 올라오는 차들이 많은데, 그때 전기차들이 많이 가요. 자리가 없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리고 DC콤보 이 충전기들은 제가 여태까지 비율로 따지면 100번 중에 한 100번까지는 안 되겠네요. 10번으로 따지면 한 번 정도는 오류가 나거나 안 됐었어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100%가 아니라는 거는 어쨌든 결점이죠. 슈퍼차저는 한 번도 오류 난 적이 없어요. 꽂으면 다 충전돼요. 다 잘 되고 다 빨라요. 근데 DC콤보는 고장률이 꽤 있고요. 그리고 에러율이 꽤 있고, 그리고 DC콤보의 또 특징, 이건 뭐 단점이라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특징을 보면 속도가 다 달라요. 슈퍼차저는 어차피 2차와 매칭되어 있는 충전기니까 얘가 예열만 잘 되어 있으면, 글쎄요, 제가 지금 속도로 따지면 한 20%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RWD와 스텐은 시간당 170kWh까지 맥시멈으로 치고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저도 자주 가지 않아서 한 70kWh 정도는 평균 그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DC콤보는 잘 안 나오는 애들 한 22km가 나오거나 뭐 한 겨우 한 40 몇 킬로 나오거나 그 정도 속도입니다. 그럼 또 다시 반전을 말씀드리면, 그럼 그건 느린 거냐? 아니요, 그것도 꽤 빨라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꽂아 놓거나 아니면 지방에 여행 가서 잠깐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그 동네 마트에서 꽂아 놓은 다음에 밥 한 끼 먹고 오거나, 아니면 마트에서 장 한번 보고 오거나, 화장실 한번 갔다 와도 몇십 킬로 내지, 한 몇십 킬로미터 내지, 한 100킬로 넘게 또는 200킬로 그 정도 충전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건 급속에 꽂아 놓고 식사하세요. 제일 좋습니다. 그 정도면 집밥과 그리고 급속 중에서도 DC콤보 그리고 슈퍼차저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하는 그 속도, 완속은 내가 RWD면 한 3시간에서 뭐 많게는 한 6시간 정도 쓰겠구나 생각하시고요. 급속은 거의 공통이에요. 한 자기 뭐 여행 루트나 시간 계획에 따라서 맥시멈 한 1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그 정도면 어디 쇼핑을 하고 오거나 식사하고 오면 되는구나. 그 정도 판단하셔서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 결제 방법은 뭐 너무 심플한데 말씀을 드리면, 자기 집밥에 있는 결제 카드는 반드시 만드시고요. 왜냐하면 환경부 로밍 카드는 그냥 고정액으로 다 똑같이 결제가 돼서 비싸게 받아요. 근데 예를 들어 집에 에버온이 있으면 에버온 카드로 결제 태그를 하셔야지 에버온 회원가로 더 저렴하게, 환경부 카드 대비해서 저렴하게 쓸 수 있다. 자기가 쓰는 집밥과 회사밥 카드 정도는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매뉴얼 영상 보면 카드 되게 많잖아요. 저희 집밥 거, 그리고 회사밥 거, 그리고 어디 거더라? 제가 회사가 주차장을 옮겨가지고 회사밥만 카드가 2개였네요. 그래서 완속 카드가 이제 3개 있었고요. 급속은 환경부 카드, 환경부가 다 로밍이 되니까 환경부 거로 그냥 쓰고, 그리고 EV 인프라 카드까지 해서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5개 갖고 있네요. 충전 카드 완속 3개, 급속 2개. 환경부 카드도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EV 인프라 카드도 좀 갖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가급적이면 대부분, 집밥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급소까지 다 충전을 하실 수 있다. 예, 그러면 카드까지 해서 결제까지 다 완료가 되셨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또 곧 출고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급속은 DC 콤보하고 슈퍼차저 있어. 완속은 손잡이 조그만 거, 집밥으로 쓰는 거, 한 6시간, 5시간, 4시간 쓰는 거, 이 정도 구분 해드리고, 가격도 어바웃 말씀드렸어요. 완속은 킬로와트 시당 한 170원에서 한 200원 초반대, 급속은 한 300원 초반대에서 300원 후반대까지 가요. 그 정도로 계산하고, 급속은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쓰는 거구나. 그 정도 구분만 하셔도 그렇구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급속은 여러분 DC 콤보, 어댑터, CCS1 콤보만 쓰는 거예요. 완속 여러분 여기다가 DC 콤보 생긴 거 똑같으니까 꽂지 마세요. 그 잡짓하면 차 목통 될 수도 있어요. 겁나지 않으시나요? 완속은 반드시 조그마한 J1772라는 조그마한 그 손잡이에 딱 맞는 그 젠더를 쓰셔야 된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충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또 충전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영상 찍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출고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출고 예정이신 분들 그 기분 저 좀 나눠주세요. 얼마나 신납니까? 미리 축하드리고 양품 받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리플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또는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재 하트. 진짜 하트. 고맙습니다.